또영주TV의 또영주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왔죠. 2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2주 만에 돌아왔는데 가장 첫 번째 소식은 암울한 소식입니다. 바로 토트넘 이야기예요. 토트넘이 뉴캐슬전에서 1대6 대패를 당했습니다. 21분 만에 5골을 내주면서 수비가 붕괴되면서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토트넘 입장에서는 최근 2연패를 당했고 최근 2연패를 당한 동안 무려 9골이나 실점하면서 수비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사실 콘테 감독 시절에 수비적인 전술을 쓰고 3백을 고집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비판을 했어요. 누구? 송펠레가 그런 짓을 했죠. 그런데 백퍼로 바꾸니까 와, 이건 뭐 심각해. 아니, 심각하다는 이야기로는 안 돼. 이거는 진짜 미쳤어. 수비수들이 그냥 미쳐서 무너지고 있어.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일단 토트넘 입장에서는 4위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최근 2연패를 당하면서 지금 분위기는 좋지 못합니다. 그러면 토트넘의 수비 붕괴와 토트넘의 현재의 부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토트넘의 향후 일정을 봤을 때 챔피언스 리그에 나갈 수 있을지 차근차근 되짚어 보겠습니다. 가자고! 꼬꼬꼬! 토트넘과 뉴캐슬. 진짜 토트넘이 이렇게 무너질 줄 몰랐어요. 토트넘이 21분 만에 5골을 내줬거든요. 사실 이 경기는 스텔리니 코치가 3백이 아니라 4백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수비 라인에 변화를 줬죠. 그런데 경기 시작과 동시에 실점하기 시작하더니만 21분 만에 5골을 실점했습니다. 말 그대로 수비가 그대로 무너졌다고 보면 됩니다. 이 수비 라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미드필드에서도 보좌를 제대로 못했죠. 파페사르를 기용한 것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1차 수비 저지선도 무너졌고요. 그리고 중앙 수비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리고 뒷공간으로 들어가는 선수를 놓치면서 계속해서 실점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전반 24분에 다비손 산체스를 투입하면서 3백으로 바꿨거든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경기를 전개했는데 해리케인이 추격하는 골을 넣었다 할지라도 또 칼럼 윌슨에게 실점을 했으니까요. 이 경기는 토트넘의 수비 라인이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 드러난 경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사실 프리미어 리그에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골이 실점한다? 이건 예상하기 힘들거든요. 하물며 토트넘이 이렇게 실점할 거라고는 예상치 못했습니다. 지금 각 팀의 상황이 각각의 목적을 위해서 승점이 절실하잖아요. 우승하기 위해서 아스날과 맨시티가 싸우고 있고,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팀들이 경쟁을 하고 있고, 유럽 대항전에 나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 잔류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비 라인에서의 집중력, 그리고 투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팀들이 다 최대한 높인 상태에서 경기에 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토트넘은 3백에서 4백으로 바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나요?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수들의 정신무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 또 한 가지는 3백에 너무 습관화되어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4백을 할 때 공간 배분이라든가 뒷공간을 빠져들어가는 선수를 계속해서 놓치는 상황이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스텔리니 코치가 4백을 꺼내든 거는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은 결과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건 있어요. 토트넘은 믿을 수 있는 센터백이 부족합니다. 에릭 다이어라든가 다빈손 산체스라든가 믿을 수가 있으니까 저는 못 믿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스텔리니 코치 같은 경우에는 백포로 바꾼 다음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가자, 이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 미드필드 라인에도 벤탄크루와 비수마가 부상이기 때문에 자원이 부족합니다. 근데 파페사르를 이용한 거는 너무나 악수였어요. 파페사르가 1차 저지선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고, 수비 라인까지 내려와서 커버를 해줘야 되는 장면에서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물론 센터백들의 문제점들도 굉장히 심각한 경기였죠. 그뿐만이 아니죠. 측면에 있는 자원인 플리시치라든가 페드로 포로도 수비력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 쪽에서 그냥 무너지는 장면이 나왔어요. 수비 쪽에서 무너지다 보니까 정신을 못 차리죠. 결국 공격적으로 볼이 전개가 안 되면서 공격 쪽에서도 손흥민, 해리케인, 클루세프스키를 최대한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수에서 문제가 심각한 경기였다. 이런 경기 나오면 팬들 미칩니다. 빡칩니다. 돌아버립니다. 아마도 토트넘 팬들은 이거 뭐야? 야, 이런 악몽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토트넘의 수비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콘테 감독 시절에 3백을 가동하면서 수비의 안정감을 높이고자 노력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공수 밸런스가 약간 무너지는 모습이 있었어요. 공격 쪽에서 단조로운 공격이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해리 케인과 손흥민이라는 확실한 원투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제압하는 힘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테 감독이 3백을 계속해서 고수한 이유는 콘테 감독의 과거 인터뷰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토트넘 선수들 4백에 적합하지 않다. 시즌 도중에 변화를 가져가면 큰 코 다칠 것이다. 큰 코 다치고 말았습니다. 감독을 바꿀 수 있지만 상황은 안 바뀔 것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콘테 감독이 떠난 다음에 콘테 감독의 친분이 있는 스탈리니 코치가 임시 감독으로 팀을 이끌고 있는데 4경기에서 1승 1무 2패니까 감독은 바뀌었어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죠. 콘테 감독의 이야기가 다 맞다. 역시 콘테 감독이 정확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무리한 변화가 아니었나. 물론 스탈리니 임시감독 입장에서는 본머스전에서 렁글레가 부상을 당했고 산체스가 너무나 부진했기 때문에 아예 그러면은 백포로 바꿔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가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수비형 미드필더가 어떻게 내려와서 수비에 도움을 줄지 이런 세부적인 전술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경기 이후에 스탈리니 임시감독도 포백 선택은 선수들의 부상으로 인한 선택이었다. 그러면서 모두 내 잘못이다. 책임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탈리니 임시감독은 임시감독이에요. 정식 감독이 아니란 말이에요. 임시감독은 임시로 팀을 맡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성적이 안 나와도 스탈리니 감독은 떠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게 책임인가요? 그런데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못 나가면 그 여파는 무지하게 크거든요. 이 경기는 진짜 악몽이었습니다. 여러 언론이나 축구 전문가들이 토트넘을 향해서 비판을 당연히 했겠죠. 크리스 와드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 난장판이네, 스탈리니의 도박은 대실패라고 얘기했고요. 제이미 캐러거 같은 경우에도 콘테 친구 대신에 정식 감독을 임명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토트넘은 지금 챔피언스리그를 나가느냐 못 나가느냐의 그 기로에 있어요. 근데 임시 감독이 성적이 또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토트넘은 빠르게 정식 감독을 임명하고자 노력을 해야 되겠죠. 아마 지금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나게스만에 대한 군침을 흘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게스만을 영입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고, 향간에는 루이스 엘리케 얘기도 있는데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수 있을지 그 기로에 서 있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상 지금은 상황이 어렵습니다. 3위부터 한 8위까지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놓고 경쟁한다고 봤을 때 3위 뉴캐슬, 4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승점 59점이에요. 근데 경기수를 봤을 때 토트넘보다 경기수가 적습니다. 근데 토트넘은 32경기 치렀는데 53점이란 말이죠. 근데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도 32경기를 치렀다 할지라도 아스톤 빌라는 최근 기세가 정말 대단합니다. 리그에서 무패 행진을 계속해서 달리고 있고요. 그 리버풀도 최근 분위기를 좀 바꿨어요. 그 리버풀과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보다 경기수가 또 적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챔피언스 리그뿐만이 아니라 유로파 리그마저 못 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위기감이 느껴진다는 거죠. 6위 빌라라든가 7위 리버풀의 지금 기세를 봤을 때에는 토트넘은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리그 일정 자체도 토트넘은 좋은 편은 아니에요. 물론 토트넘뿐만이 아니라 토트넘과 경쟁하는 다른 팀들도 일정이 나쁜 팀들은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은 토트넘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부터 문제입니다.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리버풀, 아스톤 빌라 줄줄이 만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4위 자리로 올라가기도 어려울 것 같고 5위를 유지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위기입니다. 그런데 다음 경기에서는 어떡할까요? 또다시 3백을 들고 나오겠죠? 근데 그 가운데서 공격을 살릴 수 있을까요? 스탈리니 임시감독을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토트넘은 내부적인 변화를 빨리 추구해야 됩니다. 사실 토트넘이 감독들의 무덤이 되고 있거든요. 2019년 포체티노 감독 경질 이후에 4시즌 동안 4번의 경질이 있었죠. 포체티노, 무리뉴, 누누, 콘테. 사실은 무리뉴라든가 콘테라든가 이름값이 있는 감독들을 데리고 와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기를 원했는데 지금은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요. 새로운 감독이 와서 또 돈을 쓰면서 선수들 영입하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팀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성적이 안 나오니까 감독이 또 교체되고, 그럼 또 새로운 감독이 와서 또 돈을 쓰면서 새로운 선수를 영입하는, 그게 반복되고 있거든요.
레비 회장 입장에서도 답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더 큰 문제는 단장도 선임해야 됩니다. 파비오 파라티치 단장이 사임했거든요. 그러면은 레비 단장 입장에서는 장기 플랜을 갖고 결국은 단장과 감독을 선임해서 팀을 차근차근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파라티치 단장 유벤투스 회계장부 조작 사건과 연루가 되면서 업무가 정지됐었고 결국은 사임까지 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단장과 새로운 감독이 필요한 토트넘인데요. 쉽지 않아 보이네요. 그러니까 올 시즌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적어도 유로파 리그까지는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분위기로는 유로파 리그도 쉽지 않아 보이니까 답답함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토트넘이 수비 쪽에서의 안정감과 함께 공격 루트만 제대로 만든다면은 충분히 기세를 올릴 수 있는 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믿을 수 있는 수비수가 부족하다, 이것도 맞고 미드필더 라인도 지금 부상 선수로 인해서 전력 누수가 크다도 맞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해리케인과 손흥민이라는 카드가 있잖아요. 그럼 이 카드를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많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수비 라인에서 짜임새를 좀 갖춰줬으면 좋겠어요. 3백이든 4백이든 짜임새가 없는 그런 느낌이라서 에릭 다이어와 다비스 원체스, 요리스 골키퍼 이런 선수들의 실수가 나오면서 수비 쪽에서 실점을 허용한다 할지라도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놔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올 시즌 유럽 대항전 진출권을 따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단장과 새로운 감독을 영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순간 토트넘은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사실 저도 전반전만 봤어요. 왜냐면 바르셀로나하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를 여러분과 함께 보기 위해서 토트넘 전반전 봤다가 으악 하고 너무 놀라고 말았거든요. 이건 그냥 고속도로야. 뉴캐슬 선수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건 심각한데,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더라고요. 본머스전에서도 수비가 심각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 경기에서는 더더욱 느꼈습니다. 스탈린이 임시 감독이 지금 힘들겠지만 팀을 좀 추스려야 되고요. 그리고 수비 쪽의 짜임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은 수비 쪽에서의 안정감이 없으면 토트넘은 반전을 깨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손흥민 팀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해서 애정이 가는 팀 아니겠어요? 그리고 토트넘이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야지만 이 손흥민 선수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 토트넘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분이 별로 안 좋다. 좀 잘하자. 토트넘 한번 해보자.